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독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고전시가 2 동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 먼저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문제 설명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려가요에 속하는 작품이고요. 고려가요가 수능에 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고전시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가사나 사설시조나 연시조 종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고려가요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작품 최근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기출작품이고요. 2017학년도 6월 모평,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16년 6월 시행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작품이겠죠. 기출작품이라는 것. 고려가요에서 기출이 많지가 않은데 이 작품은 기출작품이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문학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웠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작품은 원령체입니다. 예, 정월 노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 45쪽까지 쭉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12월까지 월별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서사 부분이 상관이 없죠. 원령체가 아닙니다. 자, 이 서사 부분 잠깐 볼게요. 덕일랑 곰배에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라 오소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덕과 복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뭐 덕을 어디에 바치고 복은 어디에 바치고 덕이랑 복이랑 하는 걸 받으러 와라 이런 말인데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 서사의 내용은요, 님을 송축한다, 즉 님한테 덕과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네. 그냥 외우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 부분도요, 좀 여러 가지 견해들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이 서사가 정월부터 12월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뒤늦게 끼어 들어간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은. 네, 서사는 궁중음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원래 민간에서 구전돼 오던 거였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들어갑니다. 고려가요가. 그러니까 당연히 궁중음악이니까 이게 기록이 되고 재편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서사는 좀 추가가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1월부터 12월이 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노래이니 서사의 내용 또한 결국은 님한테 덕과 복을 빌어주는, 즉 우리 님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좀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이제 정월노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월노래.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예, 정월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해요. 예, 어저 녹저, 얼고 녹는 거죠. 자, 계절적인 배경입니다.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때예요. 예. 자, 그 다음 누리 가운데 나곤. 누리,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몸하, 몸은 호올로 멸셔, 혼자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몸은 누구냐? 당연히 화자 자신이고요. 홀로, 혼자다라는 이야기예요. 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월달 냇물은 얼고 넣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는 혼자 사는구나, 외롭구나. 즉 정월 노래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월, 3월로 넘어갈게요. 자, 2월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불 다호라. 자, 현은 어휘풀이 있죠. 켠, 매단. 그러니까 2월 보름에, 자, 아으는 의미 없는 여음구니까 빼고요. 높이 매단 등불 답구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높이 매단 등불 다올까? 다음 볼게요. 만인 비취실 즈시셨다. 즉 어휘풀이 있습니다. 모습이에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로구나. 그러니까 높이 매단 등불 답고 그래서 만인을 비춰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그럼 등불 같다는 거냐? 당연히 님이에요. 님. 우리 님은 등불 같은 사람이에요. 만인을 비출 모습이고요. 그럼 이게 그냥 님의 어떤 부분이 등불 같다는 걸까? 외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면의 이야기, 인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님의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서요. 마치 꼭 높이 매달아 놓은 등불 같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비춰질,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 모두 우러러 볼 만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2월달 노래는 님의 훌륭한 인품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월 노래 보겠습니다. 3월 나며 개한. 개는 여기서 피다죠. 즉 3월 나며 핀 만춘 달래꽃이여 늦봄의 달래꽃이여. 뭐 봄에 꽃 피는 건 당연하죠. 3월 되면서 달래꽃이 피었나 봐요. 자, 밑에 볼게요. 남이 불올 즈을 디녀 나셨다. 어이풀이 있죠. 불올은 부러워하다.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네, 달래꽃은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났대요. 이 3월 나며 핀 달래꽃은 너무너무 예뻐서 남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달래꽃, 진달래꽃은 느닷없이 왜 남이 부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이 달래꽃도 누군가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님이에요. 근데 이번엔 꽃이잖아요. 외모입니다. 우리 님 되게 예쁘고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네. 꽃미남인가 봅니다. 우리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꼭 달래꽃 같아서 남들이 다 부러워한다. 우리 님은 되게 꽃미남이고 잘생겼지롱. 이런 이야기예요. 즉 3월 노래는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월, 5월로 넘어갈게요. 4월 노래 보겠습니다. 4월 안이 잊어 아으 오실셔 꾀꼬리세요. 자, 4월 안이 잊고 오시는 꾀꼬리세요. 꾀꼬리가 또 왔나 봐요. 4월 달에. 밑에 보겠습니다. 무슨다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무슨다는 어휘풀이 있죠.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실까? 녹사님은 도대체 뭘까? 녹사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다요. 무슨 일로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실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녹사는 고려시대 벼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사가 뭔가 이렇게 어떤 큰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중요한 건 무슨 일로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실까? 자,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실까?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로 님은 나를 잊고 이렇게 안 오고 계시지? 자, 다시 위로 가보면 꾀꼬리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안 잊고 온대요. 꾀꼬리는 안 잊고 오는데 님은 나를 잊고 안 와요. 즉 꾀꼬리는 님과 대조되는 대상이 됩니다. 왜?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녀석이에요. 근데 우리 님은 안 와요. 네. 아, 꾀꼬리도 해마다 오는데 우리 님은 왜 안 오셔?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4월 노래는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5월 노래로 넘어갑시다. 5월 5일 수린날 아침 약은 5월 5일 단오날이죠. 수린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이렇게 이제 뭐 약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었나 봅니다. 자, 어쨌든 5월 5일에 아침 약을 올리는데 이 약은 즈문해를 장존하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즈문해를 장존하신다. 1000년을 살아가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가실 약이라 받치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린날 아침 약을 왜 드릴까? 오래 사시라고. 1000년 동안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럼 당연히 이 약을 누구한테 드릴까요? 님한테 드리겠죠. 즉 이 수린날 아침 약은요. 화자가 내가 먹고 오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가 돼요. 화자가 얼마나 님을 아끼고 있느냐. 아침 약 꼭 드려야죠. 수린날인데 오래 사셔야죠. 그래서 5월 노래는 님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6월 7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보름에
별해 버린 빛 다호라. 자, 6월 보름이고요. 별에 버린 빛 딱 돼요. 별에 버린 빛, 벼랑에 버려진 빛이에요. 버려진입니다. 버려진.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 화자 자신의 모습이에요. 님한테 버림받은 자신을 별해 버린 빛, 벼랑에 버려진 빛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님한테 버림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돌아보실 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네, 님한테 버림받아도 나는 님을 못 버려요. 그래도 나는 내 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6월 노래는 버림받은 처지이지만 나는 그래도 님을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노래 볼게요. 자,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여 두고, 여기 어휘풀이 이제 쭉 보시면 돼요. 백종 배하다. 백종은 여기서 이제 음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종날 차린 온갖 음식이고요. 배하다는 차리다. 이거 이제 백중날 온갖 음식을 차린 거예요. 7월이 이렇게 백중날이라고 해서 7월 보름을 백중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 차리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보름 맞춰 음식을 차렸는데요. 그 밑에 볼게요. 님을 한데 내오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님과 함께 있고자 원, 소원을 비옵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게 결국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백중날 왜 그럼 이 화자는 음식을 차렸을까? 네, 소원 빌려고. 우리 님이랑 제발 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신령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7월 노래는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이제 8월, 9월로 넘어갑니다. 자, 8월 보름은 가벤날이라만. 네, 8월 보름 여러분도 아시죠? 음력 8월 15일 네, 추석이죠. 네, 가벤날, 한가위, 추석을 옛말로 가벤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8월 보름은 가벤날이에요. 즐거운 추석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님을 매셔녀곤 오늘이 가베셔터.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가베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추석은 추석인데요. 이 화자에게는 이 한가위, 즉 추석날이 지금 한가위가 아닌 거예요. 님이 있어야 나한테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는데 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한가위라는 건 결국은 님이 없는 저는 오늘이 8월 15일이라고 해도 저에겐 한가위는 아닙니다. 너무 쓸쓸하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8월 노래는 님이 없는 한가위에 쓸쓸함을 표현한 거예요. 남들은 한가위라고 다들 벅적지근하게 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럴 텐데 이 화자는 님이 없어서 더 쓸쓸한 거죠. 사람들은 막 즐겁게 막 놀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본인은 얼마나 더 그럼 쓸쓸할 거예요. 그렇죠? 8월 노래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9월 노래 보겠습니다.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네, 참고로 이 9월 9일은 옛날엔 중앙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황화, 이 노란 국화꽃을 약으로 먹는 풍습이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9월 9일이 왔고요. 그래서 그 풍습날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든다 핀 거예요. 예. 그런데 새에서 감안하여라. 이건 어휘풀이 있죠. 어휘풀이에 여러 가지 의미 한 3가지로 이렇게 풀어놓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초가집이 조용하다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력 9월 9일이 됐고요. 황화꽃을 먹는 중앙절이 왔어요. 마침 또 황화꽃도 집안에 피었어요. 그럼 당연히 집이 시끌벅적해야겠죠. 예. 근데 초가집이 조용해요. 왜 그럴까?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님이 없어요. 황화꽃이 안에 들어도요. 님이 계시지 않아요. 황화꽃이 피었으면, 그러니까 님이 계셨다면, 말이 좀 꼬였네요. 근데 님이 계셨다면 황화꽃이 피었을 때 당연히 님한테 약으로 바치고 같이 먹고 즐겁게 놀겠죠. 그런데 님 안 계시니 아무리 황화꽃이 핀들 뭐예요? 외롭죠. 초가집도 조용하고. 9월 노래는 바로 님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적막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다음 10월 11월로 넘어갈게요. 자, 10월 노래 보겠습니다. 10월에 점이연 바랏 다호라. 바랏은 어휘풀이 있죠. 보리수나무.
그러니까 점이라는 건 자른 거예요. 잘게 썬. 그러니까 점이연 바랏은 잘게 썬 보리수나무예요. 그러니까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대요. 그럼 도대체 누가 또 보리수나무 같을까? 밑에 볼게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꺾어 버리고 난 다음 지니실, 즉 이걸 가져갈 한 분이 없구나. 이걸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잘게 썬 보리수나무가 누구냐? 화자랑 비슷하죠. 버려졌고요.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네, 점이연 바랏, 잘게 썬 보리수나무는 바로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10월 노래는요,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거예요. 에휴, 내 신세야 뭐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이 버려놓고 아무도 안 가져가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11월 노래 볼게요.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덮어 누워. 자, 봉당 자리는 되게 추운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삼은 호적삼. 여름 이불이에요. 여름 이불 한삼은.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겨울에 여름 이불 덮으면 얼마나 추울 거예요. 되게 좀 추운데, 자, 그 밑에 스랄 살아온 저 고운님 스시옴 열서. 아이고, 이건 좀 많이 어렵네요. 그렇죠? 예. 자, 슬픔이 되살아나네. 고운님을 여의고 살아가는구나. 가뜩이나 날도 추운데요. 물도 얇아요. 근데 님이 안 계시니까 더 슬픈 거죠. 이렇게 추울 때 님이라도 계시면 따뜻하고 좋겠죠. 근데 님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아, 우리 고운님을 내가 이렇게 여의고 님과 헤어져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 너무 슬프네. 네, 11월 내용은요, 외로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 볼게요. 자, 12월 노래 보겠습니다.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날 반에 저 다오라. 말이 좀 어렵죠? 어휘풀이 쭉 보시면 돼요. 차려 올릴 소반 위에 젓가락이에요. 네, 젓가락. 님께 차려 올릴 소반. 뭐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상 위에 젓가락 같다는 거죠. 당연히 아마 이 젓가락은 화자일 텐데 밑에 좀 볼게요. 자, 님의 앞에 들어 어린오니 님 앞에 들어서 가지런히 놨어요. 자, 님이 그럼 이 젓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손이 가져다 무르암노이다. 손이 가져다 물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손은 여러분들 그 핸드 아니에요. 영어 핸드 아니고요. 손님이에요. 게스트. 네. 님께서 이거를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예쁘게 가지런히 놨어요. 밥상 위에. 근데 그걸 님이 안 들고 손님이 그 젓가락을 잡아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손님이 가져다 문다는 건 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젓가락을 썼다는 거고, 결국 나하고 님이 인연을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젓가락,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 자신의 모습이에요. 화자의 분신인 겁니다. 우리 님이 이 젓가락을 썼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죠. 즉 12월 노래는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세 문제 있는데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문제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부터 E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 서사 부분이죠.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님에 대한 송축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님에 대한 송축은 그냥 제가 뭐 그런 의미다라고 외워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대꾸적 표현이 그럼 있나 없나 보면 되는데 대꾸적 표현이 있죠. 대꾸적 표현은 구절 대응,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대꾸적 표현입니다. 네, 덕일랑 받잡고 복일랑 받잡고 이 부분이 대꾸적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2번 님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님을 우러르는 마음을 드러낸다. 비가 어디냐? 2월 노래네요. 2월 노래 님의 모습을 사물에 빗댔죠. 높이 현 등불 다호라. 그래서 2번도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3번 계절감이 나타나는 자연물을 통해 님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C 부분이 어디냐? 9월 노래예요. 그럼 9월 노래에 계절감이 나타나는 자연물은 있습니다. 황화꽃. 자, 그런데 이 9월 노래가 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느냐?
아니었죠. 9월 노래 전체의 내용은 님이 없어서 쓸쓸하고 외롭다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1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적막함과 외로움을 나타냈던 거지 이게 경외감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어요. 4번 감탄형의 문장을 통해 라고 돼 있죠. 그럼 뒤에 감탄형 문장이 뭘까? 다호라, 없으셨다, 이거 다 감탄형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5번 애상적 오조라고 했는데 11월 노래 슬프다라고 직접 언급했죠. 당연히 애상적 비애감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미음을 제가 뚝 떨어뜨려서 지금 공백이 좀 많은데요. 기억부터 미음을 옮겨놓고 볼게요. 꾀꼬리 새는 술인 날 아침 야근 별에 버린 빛은 백종은 반의 저는. 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1, 2, 3 그리고 5번 다들 타당해요. 그쵸?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백종은 화자가 님과의 재회를 확신하며 말하는 것으로 님에 대한 자신의 변치 않은 사랑을 강조한다. 그럼 백종이 어디 있었느냐? 7월로였습니다. 음식이죠. 백종날 차린 음식. 그럼 왜 음식을 차렸을까? 아까 7월 노래 설명했죠? 음식 차린 이유는 소원 빌려는 거예요. 제발 우리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택지에서 뭐라고 해버렸냐면 재회를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네요. 확신과 소원은 분명히 다른 의미죠. 화자가 님과의 재회를 확신한 게 아니라요. 그냥 님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3번이요.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이제 부분 묶어놓고 이게 어느 계절이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 1번 보면요. 정월노래가 추위를 다소 풀리기도 하는 계절을 배경으로 했느냐 정월노래에 어전옥조라고 나오잖아요. 추웠다가 풀렸다 하죠. 혼자 살아가는 처지 타당성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3, 4월 꽃이 피고 새가 들어오는 계절을 배경으로 했고요. 예찬과 원망 3월은 예찬 4월은 원망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6월 7월 노래 더위가 지속되는 계절을 배경으로 님이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과 냉정하게 대하는 현재 상황이 대비된다. 더위가 지속되는 계절은 맞는 것 같은데 님이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이 6월 7월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번이 좀 잘못된 설명, 즉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 될 것 같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8월 노래에서요. 풍성하고 넉넉한 인상을 주는 계절을 배경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런 계절? 가뱃날, 한가위 풍성하죠. 그래서 4번도 타당한 설명은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 학습 자료 있는 거 확인하셔서 부가 자료 더 읽어보시고 형성평가라든가 기타 활동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